아침 기분 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이 향이 느껴지십니까? 국화향. 여기가 저희 집 안방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향을 1년 365일 맡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 이렇게 호흡을 길게 들이켰을 때 이 향이 넘어왔을 때 그 느낌은 네.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다라는 말씀을 네.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계절의 변화라는 네. 게 이렇게 꽃향기로 느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지만 올 여름도 그랬고 뭐 날씨가 이러다가 가을인가? 그러다가 또 다시 여름이 오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괜히 추수기에 비가 막 내리고 네.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고 변덕을 많이 부렸잖아요. 근데 꽃을 보면서 특히 국화라는 이 종류의 꽃을 보면서는 아, 가을이다 이것을 느꼈어요. 여러분은 가을의 절정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시장이요. 시장이요? 시장에 가면 아 가을이 절정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과, 고구마, 새우 이런 제철 재료들이 진짜 저를 딱 어서 오세요 하고 반기거든요. 그렇지만 또 그 시장 주위에 누가 화분을 갖다 놨는지 국화꽃이 그냥 그 하나를 만박하는 거 그거 정신없이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서윤석 단장님은 그러시고 이주 씨는 어떤가요? 저는요,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옆구리가 허전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문득 달력을 보면 가을의 절정이더라고요. 아우, 다른 커플들은 단풍놀이 가고 꽃놀이 가고 그러는데 어디 계세요? 저랑 꽃놀이 가실 분? 지효 씨. 네. 그거 아침마당 전북 시작할 때부터 한 얘기예요. 지겨 죽겠어. 작년에도 했고. 예. 아, 진짜 안 나타나서 그래요. 예. 원지 씨는요? 네, 지효 씨 지금 이제 5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는데 네. 6년은 채우지 말자고요. 예. 네. 저는 가을이 되면은 첫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예. 떨어져 있는 낙엽 딱 주워다가 글귀 하나 써가지고 딱 주면은 싫어했어. 선물을 같이 줬어야 되는데. 예. 하지만 요즘엔 좀 그렇게도 못하니까 사진첩에 꽃사진만 가득히 쌓여갑니다. 예. 백일홍 사진이 많으면 여름이 됐구나. 네. 국화 사진이 많으면 가을이 깊었구나. 예, 이런 정도예요. 네. 저만 꽃 찍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원준 씨도 찍고 다니는 걸 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쯤 되면 좀 꽃이 좋아지긴 좋아지죠? 그렇죠. 정말 이 한 송이 국화꽃을 보기 위해서 이분들은 인내와 사랑과 예술로 1년 내내 바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익산 국화분재연구회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늘 네. 항상 꽃과 함께 하시니까 얼굴이 굉장히 좀 밝아 보이십니다. 자, 오늘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성길 회장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화와 사랑에 빠져 익산 국화분재연구회에 14년 동안 열심히 활동 중인 회장 최성길입니다. 오늘 아침마당 전북에 나오다 보니까 너무 긴장되고 설레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국화 분재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장실에서 슈카프는 일lun이야 다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 옆에 우리 박윤순 총무님. 안녕하세요. 익산 국화분재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는 박윤순입니다. 저는 국화연구회에 입문한 지는 4년 차고요. 저는 그 식물을 전공했고 꽃과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우연한 계기에 국화분재연구회를 알게 돼서 4년 차 입문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최경수 팀장님. 안녕하세요. 9년째 국화분재를 연구하고 있으면서 회원들께서 국화분재를 어려워하실 때 도우미 역할을 하는 팀장 최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맨 마지막 우리 최성애 씨. 안녕하세요.
익산 국가분재연구회에서 활동한 지 3년 됐고요. 오늘 출연하신 회원분들 중에서는 제가 막내지만 국화에 대한 애정만큼은 1등인 최성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저희는 익산 국화를 딱 이 즈음에 잠깐 보지만 사실 이분들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1년 내내 늘 사랑과 애정으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익산 국화분재연구회 회장님께 좀 소개를 들어볼게요. 저희 익산 국화분재연구회는 그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08년도에 이게 창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해마다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적인 회원은 지금 우리 고급반, 그다음에 임원, 그다음에 전문가반, 중급반, 초급반 해가지고 8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교육은 3주에 한 번씩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실습과 이론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85명이면 이게 적지 않은 숫자예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85명이 모이셔서 한다고 하셨는데 국화 그 분재 연구회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도 있나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는 연구위가 30여 개의 연구위가 있습니다. 많군요. 그 중에는 자기의 직접적인 농업하고 연관된 각자의 소득을 위해서 연구하고 서로 토론해서 하는 활동인데 유일하게 국화분재연구회는 그것도 관계없이 춘전히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는 연구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초급반, 뭐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초급반은 네. 1년 입문해서 1년에서 2년 차를 초급반이라고 하고요. 예. 2년 이상 된 사람을 중급반. 아. 중급반에서 우수상이나 수상을 몇 번 거친 분들은 이제 고급반으로 올라가고요. 고급반 말고 전문가반은 그 각 팀장님이나 대상을 받고 최우수상을 받은 분들이 실력이 출중한 분들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론 부안에도 국화가 있지만 네. 익산 국화는 좀 다르다. 뭔가 재배법도 좀 다르고 품종도 다를 것만 같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익산으로 배우러 그렇게 오시겠어요. 네, 전주에 사시는 분이 현재 타 지역으로 국화를 배우러 다니고 계시는데 익산에서 배우고 싶어서 이사를 오고 싶다라고 할 정도고요. 또 익산이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국화 분재 교육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해요. 여건만 좀 조성된다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국화 분재 만들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회장님, 네. 국화 분재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품종을 키워가지고 꽃을 피우게끔 가장 기본적인 그 자태를 만드는 거고 수영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만드는 것이 저희 국화 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꽃이 정말 수영이나 모든 그 형태가 갖추어졌어도 꽃이 피지 않으면 이걸 국화 분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팀장님이 정말 이쁘게 잘 키워놓으셨는데 마지막에 꽃이 안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마음이 너무 속상하지만 출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해 벌어졌어요. 네. 저는 분재라고 하면 그냥 화분에다가 대충 꼭 갖다가 놓고 그냥 대충 손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니었네요. 네, 아니에요. 그럼 총무님 네.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좋은 분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식물은 뿌리가 튼튼해야 잘 자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개별 일반 화분에서는 뿌리가 굳게 땅을 지탱하고 있게끔 팔방근이나 근이 굳게 나와서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하는 그 뿌리 모양이나 그 직간이나 모양목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요. 뭐든지 뿌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줄기라든지 가지, 잎은 뭐 어떤 모양이어야 좋은 국화 분재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팀장님? 네. 좋은 분재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봤을 때 가지고 싶은 것, 그러려면은 첫째 줄기가 굵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지가 배열이 잘 돼서 공간미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서 누구나 이렇게 봤을 때 딱 첫눈에 반할 수 있는 작품 그런 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손재주도 필요하고 그쵸, 그런 걸 필요하죠.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사실 다 다른 의미도 있고 다 다르다고 하는데 최성희 씨 어떠세요? 예. 네, 맞습니다. 음.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먼저 설계도를 그리듯이 국화 분재 작품을 이렇게 구상해서 모양을 머릿속에 그리고 나서 그 국화에 철사를 감아서 곡을 주고 그 순을 자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그 수영을 완성해 가는데 그 국화 수영뿐만이 아니라 그 국화 분재를 완성한 그 사용한 소재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국화 분재를 오늘 많이 갖고 나오셨어요. 스튜디오 곳곳에 지금 맞아요. 국화 분재가 있는데 네. 지금 제 옆에 있는 회장님 옆에 네. 있는 이 하얀색 그 국화 네. 분재 이게 참 늘어져 있는데 이게 이쁘네요. 예. 이 국화 분재는 회장님 뭐라고 하나요? 네, 이게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하수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나무가 버드나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수양버들 이렇게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거리는 네. 그런 수양버들이라고 그런 수형을 가졌다고 해서 버드나무형적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 옆에 있는 이것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또 해주실까요? 그게 자연을 화분에다 담았다 해서 분경작이라고 합니다. 분경자. 분경작. 네. 그런데 올린 게 바위 모양을 닮았지요. 네. 예. 근데 그것을 석부작이라고 하고, 예, 석부작에 올린 분경작입니다. 네. 마치 그 이게 중국에 보면 이렇게 기암괴석 있는 그런 서. 곳에 피어 있는 그 소나무 같은 건데 네. 이게 국화가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멋있어. 한편에 그 자연을 보는 듯한 그 정말. 느낌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이 옆에 밑에는 또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가지에서 뿌리가 난 건지 뿌리에서 가지가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워 있어요. 어허. 이거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연근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네. 그 삽목해서 국화를 길게 키워서 그놈을 옆으로 뉘어가지고 각 마디마다 뿌리를 나오게 해서 새로운 가지를 하나씩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연근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오. 그러니까 이 국화를 이렇게 늘어지게도 키울 수 있고 또. 이게 산에서 이렇게 바위에서 내려오게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연근처럼 이렇게 쭉 뻗어나가게 키울 네. 수도 있고 그냥 국화 분재는 진짜 뭐 진짜. 하기 나름이네요. 그리고 국화 분재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축소시킨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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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장님과 원준 씨 무대로 모셔서 설명 듣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야, 정말 멋진 국화 분재가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네. 제가 무슨 무릉도원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까지도 듭니다. 네네. 자, 국화 분재 하나하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직간이고요. 우리 가장 기본 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꽃 자체는 그 침엽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수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기는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가장 또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직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나무긴 해도 키우기는 키우기는 어렵고. 어렵다. 야, 저희 아침 만난 전복의 식구들과 좀 비유하자면 길게 쭉 뻗어 있어서 네. 악단 장류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맞네요. 그런 국화 분재인 것 맞는데. 같습니다. 자, 네. 그리고 옆에 이 분재는요? 네. 이 수영도 보통 저희가 모양목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양목도 우리 가장 국화 분재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모양목이긴 한데 얘는 얘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그 들이나 강에 저기 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의 수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라는 게 그리고 이 자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키우기도 조금 가장 기본으로 가장 많이 저희들이 국화 분재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지가 하나 더 뻗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쌍간작이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부자 간에 이 작은 거를 키를 조절해서 비슷하게 가면은 부부 쌍간이고 이렇게 키가 좀 낮게 가면 부자 쌍간이고 그다음에 모녀 쌍간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와 네. 엄마와 아들 또 아빠와 딸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럼 약간 이 국화 문제는 여기 또 딸바보 한 명 있습니다. 저기 그래요? 뒤쪽에. 예. 아. 여기 딸바보 한 분 계신데 예, 네. 우리 홍사구 MC랑 굉장히 잘 어, 어울릴 것 같은 그렇네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야 네. 꽃이 둥글게 예쁘게 잡혀 네. 있습니다. 걔는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요. 방산형이라고 해요.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가지고 우리 그 당산나무를 연상케 하거든요. 그 당산나무 어디를 가면 보통 오래된 뭐 지역이나 마을에 가면 꼭 항상 저런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산나무를 저기를 생각해서 방산형이라고 하는데 쟤는 제가 3년 키웠어요. 3년이요. 네, 3년을 키웠고 그래서 저렇게 모양이 이쁘게 그래도 나와줘서 꽃 자체도 이쁘고 그다음에 꽃 저기는 나비 연옥황이라고 해요. 야 네. 예쁜 꽃이면 또 저희 아침마당 식구들 중에서는 우리 안방마님 여기 뒤에 계신 우리 김태현 아나운서와 네. 너무 잘 가장 어울립니다. 닮아 있는 아름다운 분재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네. 예, 나무가 있네요. 네, 저기는 저희가 이제 산에서 괴사된 나무를 갖다가 저렇게 자연과 벗삼아서 올려서 거기에서 클 수 있게끔 저희가 뿌리목을 올려가지고 하는 목부 상간작이라고 해요. 3개를 올려서 목부 상간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자연에 가서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이런 특이한 그리고 나한테 맞는 저런 목부들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구해와가지고 네. 우리 뿌리목 자체를 저렇게 올려서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키우는 목부 상간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음. 그 석부작이라고 해요. 돌 사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그 실패, 즐거움 모든 것을 이렇게 경험 쌓아가지고 그 나무 돌 자체에서 크는 것처럼 키우는 석부작이라고 하거든요. 야 정말 분재 하나 하나가 다양한 특징이 있고 다양한 그 각기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명확하네요. 네. 예, 특히 목간작은 죽은 나무에서 네. 죽은 나무에 이렇게 분재를 키워서 키우는 거고. 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제 별명이 잡초거든요. 오, 예, 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다시 일어나요. 예, 네. 그리고 이거 모진 역경을 겪으면서도 잘 네. 자라나는 듯한 요 석관작은 우리 석부. 이지호, 지호 씨. 예, 참 5가지 분재가 저희 아침마당 식구들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분재를 보니까 네. 몸도 마음도 정화가 되고 오늘 굉장히 호강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국화 분재 소개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스튜디오에 어떻게 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따로 들어왔는지 몰래 들어왔는지 일부러 붙여놨는지 참 붙여놓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럼요. 벌이 지금 꿀을 빨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향기도 나고 좋아요, 진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그 국화꽃 향기 속에서 방송을 하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데 근데 또 궁금한 게 또 생깁니다. 네. 이 국화 분재 이렇게 키우는데 과연 얼마나 시간이 들까? 그 시간. 이게 궁금해집니다. 우리 네. 박윤순 총무님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그 삽목 꺾꽂이를 우리가 꺾꽂이라고 하죠. 모본에서 꺾꽂이를 해서 하는 시기가 내년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는 올 11월 달부터 꺾꽂이를 해서 상토에나 모래에다가 심어서 뿌리를 내려서 3월 달에 포트에다가 이식을 합니다. 네. 이식을 해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는 그 뿌리목 아까 석부작이나 목부작에 올리기 위해서는 뿌리목에다가 저렇게
올려서 키웁니다. 음. 키우고 나서 5월 달에는 목부나 석부에 올려서 키워가지고 그러면 뿌리를 털어서 심을 적에는 그가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수태나 이끼로 뿌리를 감싸서 안착시켜가지고 네. 7월 달에 안착시킨 다음에 시키는 과정에서 적심하고 철사로 감고 수영을 유인해서 작품을 수십 번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는 1년 안에 이제 이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많게는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신데 원주 씨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까지 시간과 정성이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니 그러다 보면 이게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유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아유 나는 못이야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팀장님? 네. 아무래도 이제 국화를 손질을 많이 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1년차 초급반에서 그만두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네. 모든 일을 배울 때는 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습득할 때까지 능숙하게 하려면은 국화 분대는 한 3년? 3년은 배워야 되는데 그 기간을 넘기지 못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급반 팀장을 하고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고 자주 모여서 손질할 수 있게 자주 대면하면서 팀원들을 격려하고 또 손질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급반 팀장님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중급반 팀장을 하고 있는데 중급반 팀장도 이렇게 잘하는데 고급반 팀장님은 얼마나 잘하실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국화 분재를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좋아요. 우리 원주 씨, 지호 씨, 서민석 단장님께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애 씨 앞에 있는 국화 분재가 있습니다. 저 분재 수령 몇 년생일까요? 네. 견생. 딱 보시고 자, 일단 국화 지금 나무를 분재를 보시면은 볼펜 이 두께만한 국화 분재도 있지만 저것은 조금 두껍습니다. 옛날에 우리 붓꽃이 있을 때 그 붓 마냥 두껍습니다. 네. 자, 그리고 꽃도 많이 펴 있고요. 지금 예. 벌도 날아다니는데. 그렇죠. 벌이 있죠. 벌. 네. 예, 이게 네. 벌이 중요해요. 산놈이에요. 자, 몇 년 산일까 맞추시는 겁니다. 자, 원준 씨 네. 고민 그만하시고. 네, 자, 네, 몇 네. 년 산일까요? 저기 한 3년 한 6개월 6시간 정도? 예, 그 정도 6개월 될 것 같아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6시간. 6시간 정도. 왜? 예, 저게 지금 최성애 선생님이 키우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보니까 욕심이 많으셔. 네. 원래 저게 한 5년 정도 자랐어야 되는데 네. 여러 분재에다가 관심을 다 주시다 보니까 이게 3년 6개월 원래 이만큼 자랐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못 자란 거예요. 예, 3년 6개월 6시간 정도. 6시간. 네. 자, 지호 씨는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 쪽에서 뿌리가 막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굉장히 뿌리가 튼튼해 보여요. 원래 홍삼도 한 6년 정도 묵어야 예, 제대로 이렇게 뿌리가 딱 박을 수 있거든요. 한 6년 봅니다. 6년. 아, 지호 씨 6년. 네. 자, 홍삼 축제를 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자, 서민석 단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돼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번 꺾어져서 1년, 다 가서 가지 뻗는데 1년,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아, 예. 네. 자, 3년 6개월 6시간 6년 2년 정도 됐는데 최승혜 씨 정확히 어느 정도 됐나요? 네, 안타깝습니다. 정답자는 없고요. 5년입니다. 5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시작한 지 3년 됐는데 네. 그 전에부터 하셨던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아하. 지금 5년 차가 있는 건데요. 국화는 여러 해 살이 풀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 뿌리 부분만 살고 이 부분은 다 말라 죽거든요. 보통 이런 국화들도 다 그렇잖아요. 내년 봄에 새싹이 나와요. 그런데 전년도 국화 분재 작품을 이 겨울에 마르거나 뭐 얼어 죽지 않게 잘 관리해서 다음에 봄에 여기에서 싹이 나는 걸 이용해서 계속 분재 작품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고간자개라고 합니다. 아우. 진짜 보기도 좋고 근데 향도 좋고. 벌 2마리 있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깜짝 놀랐네. 벌 2마리나 있네요. 예. 얘들이 5마리 향을 알고. 왔어요. 야, 방송 사상 최초인 것 같습니다. 벌 2마리가 국화꽃
그래서 꿀을 빨아 먹고 있습니다. 네. 정말 두고두고 보기 좋아요. 네, 근데 크기도. 우리도 뭔가를 할 때에는 이렇게 네. 그 뭐 꿀을 빤다,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에 꽂히셨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하시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장님부터 네. 아, 네. 언제부터 국화 분재를 내가 한번 해봐야 쓰겠구만 이런 생각을 들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밭이나 마당이나 이런 데 꽃이 항상 이렇게 이쁘게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이 항상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나 이런 꽃을 좋아하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화 그중에 저는 이제 은은하게 저기 향이 나는 국화 하얀색 작은 국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제가 플로리스트인데 꽃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이렇게 그리고 국화꽃이 가장 오래 가요. 다른 꽃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시장을 국화 이제 축제 때 전시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한번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연락을 했는데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하고 싶은데 다 찼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거기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한 분들이 또 몇 분 빠지셔가지고 네 그렇게 제가 국화 분재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플로리스트시면은 정말 다양한 여러 종류의 꽃들을 접하게 되시잖아요. 네네. 아니 특별히 국화에 끌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굉장히 오래가면서 그 은은한 그 향이 그 우리의 마음을 좀 안정시킨다고 할까요? 그래서 국화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 또 플로리스트고 14년 정도 배우셨으면 네. 이제 배울 건 다 배워서 쉽게 말해서 하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계속 배우시는 거예요? 정길이는 하산하거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국화를 저희가 하면 할수록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아기 다루듯이 조심조심 그리고 또 저희가 철사를 해서 이 수영을 잡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풀어주고 감아주고 이런 저기 반복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차해서 가위로 끝 한 손을 자른다고 한 것이 잘못하면 한 가닥 전체가 잘리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화 분재는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를 옆에 계신 우리 박윤순 총무님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아, 저는 지인이 그 연구의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인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갖고 우리 집사람을 저보다 한 2년 선배로 입문을 시켜서 같이 이렇게 픽업하고 하다 보니까 할 바에는 같이 그 부부가 동반해 서는 것이 좋겠다는 주변에서 말씀도 해주시고 집사람도 그렇게 해서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가지 뭐 댓글로 데다 주고 태워오고 할 바에는 그냥 가지는 건 쓰고 닦았어 이렇게 말씀을 금방 하셨어요. 그럼 중요한 게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 아내분 반응이 어떠셨나요? 환영했죠. 환영. 네. 환영. 예, 같이 하는 걸. 우리 집사람이 장롱면회예요. 그래서 픽업을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또 우리 아는 지인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식물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저희 집에는 꽃동산을 이루었을까요? 농업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화 분재 연구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부끼리 같은 취미를 갖거나 같은 뭐 직업을 갖는다고 하면 좋긴 한데 제가 좀 그 부부끼리 같은 취미를 갖다가 보면 종종 싸우는 부부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그 혹시 아내분하고 이게 분재하다가 이렇게 뭐 싸우거나 다투고 그러신 적은 없나요? 그럴 리는 뭐 의견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싸울 일까지 있겠습니까? 취미 활동하는 걸 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 키우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은 있겠죠. 유독 국화를 선택하신, 물론 국화가 오래가는 꽃이라서 좋은 점도 있어서 그러겠지만 국화 분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국가 문제 하나가요. 네. 그 우리나라 자연을 분재 하나로서 자연을 연출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냐. 어허. 그리고 또 이게 그 사군자 중에서 국가가 절개, 지킴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매력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군자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매난국죽. 그렇죠. 네, 항상 옆에 그냥 달고 다녔었는데 항상 까먹었었습니다. 매난국죽. 예,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최경수 팀장님 차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국화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게 되셨나요? 저는 조금 색다른데 사실 국화 분재를 배우고자 센터에 간 게 아니라 국화 국화 모종을 얻기 위해서 동호회가 있다고 해서 못 모르고 이제 센터에 등록을 했거든요. 네. 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익산에서 큰 정원이 있거든요. 그 정원에 채울 꽃이 필요해서 사실 갔는데 국화 분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들이 국화 이렇게 순 자르고 난 것을 모두 주워다가 4월 달에 삽목을 해가지고 첫 해에 500개를 삽목해가지고 저희 정원에다 쫙 그냥 심었어요. 네. 그래서 2년만 하고자 해서 2년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벌써 뭐 9년째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팀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뭔가 매력이 있고 또 매년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국화도 보면 이렇게 작은 거 소국이라고 있지만 또 큰 것도 네, 있고 네, 네. 확실히 그 매력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순을 그렇게 얻고 싶으셨어요? 국화 순?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시장에 가보면은 국화 축제장에 가보면은 국화 종류가 다양하고 네. 또 색깔도 다양하고 또 거기 전시장에 조형물들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다른 꽃에 비해서 국화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저희 정원에 그렇게 만들고 싶은 매력이 많아서 시작했던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는 국화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막 삽목하고 좋아하잖아요. 막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요. 네, 맞아, 왜냐면 맞아요. 학교 선생님이 송중석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네. 거기 온실에 이렇게 있으면 그거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서 심으면은 맞아요, 그 맞아요. 마사토 같은 데 심으면은 뿌리가 나고 거기서 다시 이제 옮겨 심으면 다시 이렇게 꽃이 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송중석 선생님 아직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실과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500 이거를 주워다가 심어갖고 500개 이상을 이렇게 퍼뜨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쪽에 종사를 하시거나 뭐 그러셨나요, 우리 팀장님? 꽃 쪽에? 저는 전혀 꽃하고 관계없는 전자공학 전공했고 또 이제 사에서는 컴퓨터 관련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국가 분재를 하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또 매력이 있고 해서 지금까지 한 해 한 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상도 많이 받고 아주 나름 성취감이 있습니다. 야, 네. 전공이 또 전자공학이면 뭐 그러네. 납땜 듣기 이렇게 네. 하셨구만요. 납땜 듣기, 납땜.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 만족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말씀하실 중- 때마다. 중급반 팀장. 그러니까. 이제 네. 옆에 계신 최성희 씨 어떠세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은퇴한 후에 텃밭 가꾸며 살고 싶다는 남편을 위해서 시골로 이사를 했고요. 예. 노후에 건강한 취미를 갖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침 같은 마을에 사시는 총무님이 국화 분재를 배워보면 어떻겠냐 하시고 추천해 주시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시작했고 지금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하고 같이 하시면서 뭐 좋으신 게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긴 하죠. 아. 그러니까 국화 분재를 손질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앉아 있어야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남편은 약간 힘들어 하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힘을 써야 되는 일, 뭐 허드렛 일, 뭐 같은 것들을 다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는 좀 편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뭐 잘한다고 더 하라고 은근히 부추기면서 남편은 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시작은 남편을 위해서 한 건데 지금은 제가
푹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이 국화 분재 덕분에 부부 금슬도 더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네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국화 분재가 웬만한 애정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건 것 같거든요. 우리 최성애님이 생각하시는 국화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주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눈을 즐겁게 해주고, 좋은 향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국화차로 또 건강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무엇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은 국화꽃 한 송이만 봐도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이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있을 때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점이 저는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국화 분재를 만들기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많은 일도 겪으셨을 텐데 금전적 손해를 입은 분이 있다고 다 웃고 계셔서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최성애 씨가 네, 접니다. 웃으면서 손을 드시네요. 예, 금전적 손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화 분재를 하기 전에 이제 노후의 재테크 방법의 하나로 이제 주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국화 분재를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주식 자체를 깜빡 잊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상한가 치고 팔아야 될 좋을 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치고 제 주식창은 다 팔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이제 국화 분재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화장실 가는 것도 미루고 네. 하게 되고 이렇게 집중해야 하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손질을 하다 보면 가위를 들고 해서 이 손이 아침이 되면 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국화 분재에 푹 빠져 있었던 거죠. 그걸 어쩜 저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죠? 와. 주식 하한가 친 것도 저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네요. 지효 씨도 하한가죠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네,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 파란 얘기 할 때부터 저도 지금 막 파란색이어가지고 남일 같지가 않네요. 아무튼 그래도 국화에 대한 열정만큼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신데요. 들어보니까 이 팀장님 같은 경우도 이 국화 분재에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못한 적이 있으시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지요. 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국화 분재를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키우려면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여행 아니면 누구 친구 만나는 걸 많이 못 가기 때문에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아쉬우면 요즘 자동으로도 주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에 하면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요. 스마트팜으로 탁 주다 보면 물 피쉬, 햇빛 가리게 쭉 쫙, 에어컨 뺑뺑, 그래서 물 뺑 이렇게 되는데. 국화 분재는 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화분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놈은 물이 말랐으면 이놈은 주고 네. 물이 많으면 안 주고 건너뛰고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물 주는 것을 아무나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물 주는 사람이 꼭 항상 보고 그 상태 국화 현재 컨디션 보고 그다음에 화분의 흙 상태 보고 이제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청무님은 어떠세요? 인삼농사 소홀한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첫째는 주업이 첫째죠. 소득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 일에 열중을 해야지만 또 국화 분재를 하면은 거기에 열정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저희 우리 팀장님 정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집에서도 4,500개의 국화 분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러시구나. 예. 예. 4,500개 관리하시려면은 그거는 거의 네. 일이에요. 일이죠. 예, 4-5개는 그냥 취미로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4,500개는 저 손자 손녀들이 예. 할아버지 할머니는 국화에 빠져 있고 자기들하고 안 놀아준다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예. 저리 가. 이거 할아버지가 해. 약차요. 저리 가. 이럴 수도 있고. 예. 아무튼 손자 손녀하고 좀 많이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서운할 게 회장님 주변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가장
서운해하실 분이 저희 신랑인 것 같아요. 신랑. 네. 왜냐하면 그 같이 놀아주고 같이 꽃 구경 가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신랑이 가장 서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거의 국화 키운다고 가게를 비워두니까 또 어르신들은 오셔가지고 많이 좀 직접대고 뭐라 하셔요. 꽃집을 이렇게 비워두고 다니면 언제 돈을 벌 거냐고 그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저희 옆집에서 또 도움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고 왜냐하면 이게 국화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답니다. 옆집 분도 자기 일로 바쁠 텐데 좀 감사한 분이네요. 담배 일까지 봐야죠. 우리 박윤선 총무님은 그 국화 분재의 어떤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국가 하나로서 자연을 연출한다. 그리고 또 다른 그 꽃꽂이나 그런 것은 많이 보여 한 일주일 정도의 관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가 분재는 적어도 꽃을 피워서 45일, 40일, 50일 동안 꽃을 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긴 시간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분재에는 여러분의 시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계절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회장님이 생각하실 때 네. 국화 분재 좋은 점, 장점 예, 뭐가 있을까요? 좋은 점, 장점이요. 네. 일단은 저만의 그 생각을 그다음에 저만의 솜씨를 또 저만의 그 아이디어를 모든 국화에다 쏘아 부을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네. 국화 분재 가꾸기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국화를 가꾸고 있으면 저희 자체가 마음도 안정도 되고 시간도 흐르고 또 그러다 꽃 향에 이렇게 취하다 보면은 모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국화 분재를 키우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지 뭐 치매 예방에 좋다고 그래서 요양병원 프로그램으로도 어, 운영한다고 아, 하는 거 네, 보니까 그런 거 느끼시는 거죠? 네. 예. 요즘은 그 농촌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치매 그 사업을 많이 해요. 치매를 위한 그 농업 사업을 많이 하는데 치유라고 하죠. 근데 저희 국화 분재 같은 경우도 그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 치매를 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많이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화 분재라 하면은 일단 가찬 것은 잘 안 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머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로 남자분보다는 여자분이 많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국반 팀장님이신 최경수 팀장님 어떤가요? 대개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연구에는 7대3, 남자가 7, 여자가 3. 남자분들이 은퇴하시고 이제 취미거리 아니면 소일거리로 센터에 등록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남성분들도 섬세하게 잘 하십니다. 남성분들 많대잖아요. 네. 네. 아니 저도 생각하기에 이게 국화 분재를 다루는 게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자분들이 하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성길 회장님, 이 속도는 어떤가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네. 그거는 성격 차이라고 봅니다. 남자분, 여자분보다 그런 남자분들이 오히려 더 섬세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데 남자분들이라고 해서 이게 국화 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국화 분재에 대한 궁금증을 또 갖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국화 분재는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틀려요. 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네. 왜냐? 사람이 다 틀리는데 국화가 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짜여진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만의 개성을 살려서 작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보았을 때는 정말 다릅니다. 다르다. 네.
같은 국가 문제는 거의 비슷한 건 있을 수 있지만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궁금증. 국가 문제를 하면 네. 돈 많이 들어. 이런 소리 듣는다. 우리 박연순 총무님 어떠세요? 생각이 차이겠죠. 네. 열정을 들여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부작이나 석부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만들지 못할 적에는 의류에서 작품을 사와야 됩니다. 아하. 열정이 있는 분은 돈을 많이 들이고도 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돈 조금 들이고 자기가 제작하고 또 노력해서 하면 금전적인 문제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크지 네. 않다. 네. 네? 여기서 또 세 번째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게으른 사람은 국화 분재를 못한다. 네. 음. 최경수 씨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 네. 물론 국화가 살아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물 관리, 병충해 관리, 그다음에 화분 관리 등 손이 좀 많이 가지만 국화를 좋아한다면은 게으름보단 관심과 열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만 있으면은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극복이 된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성애 씨에게 여쭤봅니다. 국가 문제는 국가를 겁내게 괴롭히는 일이다. 아. 국화 분재를 하다 보면 국화의 그 수영을 잡기 위해서 이제 철사로 감고 풀어주고 뭐 잘라주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국화를 괴롭히는 거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분재는 식물의 건강과 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예술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네. 국화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는 거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족도 사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회장님 남편이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고요? 아, 네. 저희 신랑은 그냥 자연적이게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을 좋아하는데 분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수영을 잡기 위해서는 철사를 감고 풀고 그 수업을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입 다주고 막 이런 일단은 국화를 괴롭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쁜 형태가 수영이 나오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랑은 제가 하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계속 풀어주고 그 국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신랑은 그런 자체가 싫어서 축제장에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고 아이들과 이제 같이 가자고 하면 그럴 때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전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꽃이 아까 40일에서 50일 정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대작이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다 저희가 전시를 해드려요. 예를 들자면 뭐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 이렇게 해드리는데 저희 신랑은 이제 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제가 한 거 우리 신랑 학교에다가 가서 전시를 쫙 해주면 학생들도 보기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데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제 단 거기에는 조건이 있더라고. 갖다 놓으면 아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물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물을 누군가가 줘야 되면 그분한테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밖으로만 돌았어요. 저희 신랑을 제외하고 다른 데 계속 전시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 퇴직이 앞뒀어요. 근데 제가 언제 또 국화를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주고 싶었는데 또 신랑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신랑 학교에다가 이번 퇴직을 이제 내년에 하니까 올해는 꼭 넣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인을 통하고 교장 선생님 통해서 우리 저희 신랑 몰래 제가 이렇게 깜짝 선물로 넣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근데 의외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네. 학생들이 또 일단 좋아하니까 저희 신랑도 좋아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더라고. 그 자연의 미가 좋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계속 국화를 만지면서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좋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그러면은 남편 학교에 전시한 거 외에도 네. 국화 분재를 가꾸시면서 뿌듯했던 순간들, 뭐 상을 받았거나 뭐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있지요. 저 분경이라는 거를 제가 익산시 국가 분재 그 연구회 처음으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상을 제가 주시더라고요. 처음 어머. 만들어서 그런지.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미륵사지 탑을 연상을 해서 익산시는 미륵사지 탑이 가장 저 탑을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희 딸하고 그 신문지로 해서 탑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으면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상을 주시더라고요. 네. 총무님 자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님, 국화 분재하면서 어느 때가 가장 기분이 좋으셨나요? 제가 입문한 첫 해에 신인상이라는 게 장려상을 있어요. 그 네. 제도가. 그 첫 해에 생각지도 않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네. 장려상은 신인 활동, 초급 활동을 할 때 첫 해만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최경수 씨도 아무래도 상 받은 거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하시지 않을까? 상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상 얘기하면은 제가 할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1학년 때부터 대상 받을 때 7년 동안 상을 한 해 빼고 6번 받았으니까요. 오. 그래서 대상 받았을 때가 가장 이제 기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기억을 못 해요. 저만 항상 행복하나 봐요. 네. 그렇게 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네. 별로 안 기쁘시겠죠? 왜요? 왜냐면 저는 어찌다 하나 받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항상 받으시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말씀하실 때 조금 그게 느껴지세요. 아, 그랬어요? 하도 많이 받으시니까. 예.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았는데. 네. 자, 옆에 있는 우리 그 최승혜 씨, 국화 분재 시작하면서 되게 그 뿌듯했던 순간, 가장 뿌듯했던 순간. 네, 이제 저도 처음 첫 해에 장려상을 수상해서 되게 뿌듯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뿌듯했던 거는 그 첫 해 작품 익산 국화 천만송이 국화 축제 때 우리 연구회에서 그 국화 분재 전시를 하거든요. 그때 관람객으로 오셨던 어떤 수녀님께서 오시더니 이제 리본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고는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1년 차인 제가 첫 작품 내고 작가라고 불리니까 굉장히 가슴이 뿌듯했고요. 또 뭔지 모를 그 책임감까지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상을 하면 해외 연수를 뭐 무료로 보내주신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우리? 네. 저희가 이제 13명 정도가 저희 작품 이제 수상을 하거든요. 거기서 한 10명 정도, 일단 10명 정도로 수상자를 그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 여행을 보내줍니다. 그게 일단은 저희가 지금 뭐 대만도 갔다 왔고요, 일본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베트남도 갔다 왔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왔는데요. 일단은 그 여행은 저희가 일단 아무데나 가는 것은 아니고 분재에 관련된 곳으로 갑니다. 네. 가서 일단은 여행도 하고 가서 국화도 보고 또 그 나라의 이제 국화에 대해서 저희가 돌아오면서 차 속에서도 일단 같이 의논을 나누고 또 어떤 게 좋았다는 그런 것도 평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변화라는 것도 생겼을 텐데 최성혜 씨는 어떤 습관 같은 것도 생겼다고 뭐 이렇게 살펴보세요, 주변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렇게 산책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뭐 아름다운 꽃 내지는 멋진 풍경들을 보느라고 이렇게 멀리 봤었어요. 그런데 국화 분재를 시작하고부터는 이렇게 보면 나무 수영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로 쓸만한 게 뭐 없나 하고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작품 마무리에 이끼가 꼭 필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끼로 입혀놓는데 이 이끼가 필요한데 아무 이끼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도블록에 보면 끼어 있는 그 비단 읽기가 가장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가다 보면서도 계속 바닥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어요. 네. 요즘은 또 지인들로부터 어디에 읽기가 좋은 읽기가 있더라 제보도 받곤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보 받으면 또 그것까지 좋은 게 없습니다. 예. 주변에 관심을 갖고 관찰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변화인데 그런데 가슴 철렁한 적도 있다고요, 우리 최 회장님? 아, 네. 저희가 그 국화 아까 아기 다루듯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일단은 순간 아차하면 꺾입니다. 아. 이 가지가 그렇게 그 버드나무식으로 가늘가늘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가 꺾임으로써 수영이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되고요. 일단은 그 옆에 것든 아무든 국화를 보면은 정말 아기 다루듯이 조심조심 다루어야 이 국화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팀장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부부예요. 정말 오래 멋지게 작품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키웠는데 지금 저희가 막판에 지금 손질하는 거거든요. 그 전시장에 나갈 작품들을. 근데 꽃이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보는 관점에서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 심정을 저희 국화 분재 하시는 회원님들은 모두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국화를 다룰 때는 저희가 마지막에 나갈 때 잎 꽃을 돋보이기 위해서 잎들을 다 좀 따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잎들이 따다 보면 꽃이 좀 눈에 더 띄잖아요. 그런 작업을 할 때 정말 잘못하면 철사 자르다가 국화 자르고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찔아찔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야, 정말 국화 분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네 분이신데 벌써 익산 국화 분재 연구회가 창립이 된 지 17년째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혹시 남은 기간 동안에 이루고 싶으신 목표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최석현 선생님. 네. 저희가 1년 동안 정성 들여 가꾼 국화 분재 작품을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때 이제 전시도 하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만들었던 그 작품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도 하고 그 좀 어떤 장학금으로 기탁도 하고 싶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국화 분재 작품 그 한정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더 좋은 일, 예쁜 꽃으로 전하고 또 그런 마음, 저희들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네. 회장님, 국화 분재를 배우면서 고마운 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 어떤 사연이에요? 너무 열심히 도와주고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래가지고 주무관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화 분재, 국화꽃은 피고 지지만 여러분이 국화를 향한 그 마음은 지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열정 그리고 사랑과 기다림으로 쭉 키워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 붕붕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우리는 꽃향기를 왜 맡을 수 없었을까요? 시간이 없었을까요? 여유가 없었을까요? 오늘은 네. 시간을 한번 내서 여유를 가지고 국화꽃 향기를 한번 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힘이 불끈 나실 겁니다. 그럼요. 만화 주인공 루루 공주도 목걸이를 꽃 앞에 대면 기운을 받으면서 확 힘을 얻었거든요. 예, 저도 꽃 한번 이렇게 대고 힘을 얻어볼까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